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코로나 시대, 수업은 계속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원격 수업 들여다보기 교사 이성철입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까지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원격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아이들이 원격 수업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온라인 수업 기간 중 많은 학교에서 이학스터를 사용했는데요.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계정을 생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고 손쉽게 학습 자료를 불러오거나 등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학스터인데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학년 및 과목을 선택해서 학습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 영상은 보통 5분 내외의 짧은 영상인데요. 아무래도 길이가 짧다 보니 학생들이 영상만 보고 충분히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동영상이나 학습 자료를 함께 업로드하는 편입니다. 학급 선생님이 올려주는 학습 자료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급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럼 자녀가 학급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학스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에듀넷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만 14세 이하인 초등학생들의 경우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학부모님께서 가입을 도와주시면 좋겠죠. 또는 학부모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담임선생님이 아이디를 직접 생성할 수 있으니 직접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이학스터 아이디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듀넷에서 가입한 아이디로 접속한 뒤 수강 가능한 학급에 들어가면 자녀분이 소속된 학교의 클래스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해당 학급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을 하면 선생님이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승인된 학생은 담임 선생님이 올리는 수업을 선택하여 학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학스터를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에듀넷 아이디를 까먹는 경우입니다. 에듀넷 아이디를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특수기호까지 포함된 비밀번호는 초등학생들이 헷갈리기 쉬운데요. 그래서 에듀넷 아이디를 만들어 두고도 까먹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학생이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기호 등이 포함된 규칙성 있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자꾸 까먹는 학생들을 위해 노트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써두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학급을 못 찾는 경우인데요. 자신의 학급은 메뉴에 나의 학급, 수강 가능 학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클래스가 목록에 뜨지 않는다면 에듀넷에서 학교 정보를 다시 바꿔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사이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인데요. PC로 수강하는 경우 가급적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도록 안내해 주시고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설정, 호환성 보기에서 edunet.net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엔 이것을 선택하여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진도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학생들이 교사가 올린 학습 자료를 얼마나 학습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어진 학습 내용을 끝까지 들어야 진도율을 채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학습했는데도 진도율이 100%가 안 나오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더 좋겠죠?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이나 조례, 종례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줌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원격회의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원활한 줌 사용을 위해서는 웹캠이나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 등이 있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웹캠이나 마이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컴퓨터로 접속하면 선생님의 수업이나 소리를 듣는 것은 문제없으니 담임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줌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선 zoom.us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의 참가 버튼을 누릅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줌 클라우드 미팅스 앱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만드신 회의방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회의실의 주소와 비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학급의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니 이것도 어딘가에 메모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줌 사용이 익숙치 않은 자녀들을 위해서 집에서 자녀와 온라인 회의를 한번 열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만 하면 부모님께서도 40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줌으로 학생들과 수업할 때 아이들이 겪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스피커나 이어폰에 문제가 있어서인데요. 스피커나 이어폰이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음소거 버튼이 있는데요. 혹시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건 아닌지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접속하는 경우 간혹 오디오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하단 왼쪽 오디오 옆의 설정에서 해당 오디오 기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말할 때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면 하단 왼쪽 헤드셋 모양의 오디오 참가 버튼을 눌러 마이크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물론 마이크나 헤드셋이 없는 경우에는 오디오 참가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선생님의 소리나 화면이 끊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기 환경이 좋지 않거나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먼저 채팅창 등을 통해서 선생님의 소리나 화면이 다른 친구들은 잘 들리거나 보이는지 친구들에게 물어본 뒤에 만약 학생에게만 문제가 있다면 앱이나 프로그램을 닫았다가 다시 접속해 보도록 해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해당 내용을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면 통신의 문제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선생님에게 반드시 상황을 알리고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하는데요.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EBS 방송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EBS 홈페이지에서 학년별 강좌를 선택한 뒤 라이브 특강 등을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없이도 간단히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IPTV 등을 통해서도 방송이 되니 해당 수업 내용을 편하게 찾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법은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에듀넷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한 뒤 에듀넷 아이디로 가입하면 되는데요. 사회, 과학, 영어는 디지털 교과서를,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교과서 PDF를 제공합니다. 자기 스스로 학습할 때는 자기주도적 학습 노트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학습한 날짜, 시간, 과목, 내용을 쓴 뒤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궁금한 점은 질문으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수학 과목의 경우에는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나 과학은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나 개념, 인물들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간단히 조사해보는 활동을 해보면 좋습니다. 국어는 글을 읽고 난 뒤의 소감이나 관련된 경험, 떠오른 생각들에 대해 간단히 글을 써보는 활동이나 또는 독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자기주도적 학습 노트는 사진을 찍어 학급 클래스에 올리거나 담임 선생님께 학습 증거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화상 수업의 경우에는 웹캠과 마이크가 달려있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필수인데요.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담임 선생님께 먼저 상담을 요청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급작스럽게 원격 수업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EBS 초등 홈페이지에서 라이브 특강을 듣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기기 사용 능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부족할 텐데요. 가급적 규칙적인 학습 습관을 만들어 주시되 30분 정도의 학습 이후에는 충분히 쉬었다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나 놀이 활동을 함께 제시해주면 좋은데요. 유튜브 등에 많은 선생님들이 만들기나 놀이 활동을 영상으로 올려주셨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부모님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일단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과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자녀의 학습 참여도나 태도를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과제 이외에도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활동, 관심 있는 주제의 뉴스나 글을 스크랩하는 활동은 학습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깨우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일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생활계획표를 작성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상담을 통해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무엇이 잘 안 되는지 파악하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원 대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아이의 원격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격 수업은 모두에게 낯설고 어려운 경험입니다. 원격 수업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배움을 구하면서 모두가 처음 겪는 이 시간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